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BYD가 얼마 전에 이제 배터리를 하나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배터리인데,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맞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맞는데 중국 기업답게 이거 LFP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철이죠. 인산철인데, 인산철도 그 물질만 다를 뿐 결국 액티브 머티리얼은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맞죠. 근데 이제 리튬이온 안에는 뭐 NMC도 있고 NCA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중 한 종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제 배터리를 테슬라에 앞서서, 원래 이제 4월달에 이것도 중국 특유의 그런 걸 걸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4월달에 아마 배터리 데이로 해서 이제 배터리나 이제 앞으로 비전 같은 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선수 쳐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자막이 있긴 한데, 이게 이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다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라서, 이거 참 듣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참고로,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역시, 이게 좀 자막도 넣고 좀 더 이쁘게 넣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자 수나 이런 조회수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배터리의 이제 특장점이나, 그러니까 왜 BYD가 이런 걸 런칭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BYD는 원래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니까요. 배터리도 런칭했지만 결국은 이제 차를 곧 만들겠다. 차 이름이 한이더라고요. 뭐 디자인은 이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제 배터리는 프로덕션에 들어갔는데 이 차는 아직 이제 컨셉일 뿐이고요. 뭐 상세 스펙이 나와 있긴 한데요. 상세 스펙은 지금 유럽 기준으로 한 376마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한 300마일 좀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런칭은 올해 3분기고요. 100까지 가속하는데 4초 아래로 끄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여기 대놓고 써있죠. 여기 딱 LFP라고, LFP 슈퍼 배터리라고 해서 결국 이 차에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하이 에너지 덴시티 LFP 배터리인데, 결국 찾아보니까 얼마 전 CATL이 만든 그 셀2팩 테크놀로지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바꿔서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한 거지 거의 사실상 똑같습니다. 또 스펙이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은 미국에서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제가 중국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 차후 뒤에 특히 그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랑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아직은 중국 배터리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표시상 스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BYD 런칭 시도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주구장창 주장을 합니다. 이 배터리는 자기네들이 엄청 가열을 하고 크러쉬, 벤트, 그러니까 엄청 때려 팼다는 거죠.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짜 거의 초장부터 끝까지 그냥 안정성 얘기로만 도배를 합니다. 이 배터리는 무지무지 안정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테슬라를 까는 듯한 발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자동차의 업계를, 특히 미국이라든지 여러 메이저 회사들을 이제 까는 듯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들 레인지랑 에너지 덴시티에만 몰두한다. 정작 안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강조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BYD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보다는 앞으로는 안전성이 더 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차에 들어가는 셀 수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되면은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개인이 가져가는 셀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터져도, 아예 BYD가 영상에 이런 것도 실었습니다. 자, NMC 배터리가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NCM입니다. NMC나 NCM이나 둘 다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셀이 터져도 500도가 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안에 있는 배터리 물질들이 다 산화하기 전까지는 그게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배터리가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 기존에 이제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포스페이트 배터리를 써봐도 뭐 여기 보면 NCM처럼 빵빵 터지진 않지만 테슬라가 쓰는 뭐 NCA라든지 그 정도로 터지진 않지만 이제 증기가 뿜어 나오죠. 근데 이번에 블레이드 배터리를 만든 거는 그래서 딱 대놓고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얹혀 놓는 쇼를 합니다. 와. 그래서 이건 익었는데 우리 블레이드 배터리는 터졌을 때 이 계란 노른자가 안 익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셀도 지금 이 정도 이상 온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광고를 합니다. 이게 이 배터리의 최대 장점입니다. 예. 진짜로 제가 봐도 설계를 보더라도 이 배터리는 터져도 60도를 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런 BYD나 CATL이 결국 세상을 이제 뒤바꿀 거냐? 안타깝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 전에 그래도 한 가지 더 칭찬을 하자면 여기서 보면 그 셀2팩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배터리 셀만 넣어도, 그러니까 배터리 셀 하나가 정말 완벽하다 그러면 전기차의 문제는 거의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배터리의 그 가동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템퍼처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에 여러 관리나 프로텍션들,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사항을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 팩에서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부피는 40%,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을 얘기했고요. 근데 셀2팩으로 자기들이 60%로 볼륨을 올렸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져도 우리가 볼륨당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더 넣었고 마치 이제 70, 80 갈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우리 배터리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인데 자, 이제부터 안 되는 이유를 까면요. 첫째, 이거 배터리 보시면요. 굉장히 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힌 겁니다. 이 케이싱을 표면적을 넓혔기 때문에 같은 화학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케미스트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학 반응이 가도 이렇게 뭉쳐있는 것보다는 이걸 넓게 피게 되면은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로 온도가 이만큼밖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배터리를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인 거죠. 이게 정말 이게 핵심인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의 배터리를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네이처 에너지 퍼블리션. 그러니까 배터리를 얇게 만들려면 그렇게 그 막을 정말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LFP라고 해서 보십시오. 이게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NCM이나 NCA 같은 이런 고에너지가 집적된 것보다 덜 터진다는 거지 얘도 터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얇게 만들었을 때 그런 막에 대한 컨트롤이 정말 좋아야지 작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망이 좀 밝은 이유가,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갈 길은 멀었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그때 첨언한 게 이 기술을 과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얇게 만들려면 그 막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얇은 막을 잘 컨트롤해야지. 안전하면 뭐합니까? 이거 아마 10중 8구 불량률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애들이 만든 것들은 이 막이 쉽게 뭐 덴드라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형성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뚫릴 확률이 얇을수록 에러율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그냥 배터리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 난 걸 그냥 바로 갖다가 그냥 시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이 숨겼죠. 그리고 또 하나, 케미스트리가 지금 똑같다 보니까 이 시연회에서 첫째 그래도 에너지 덴시티를 공개를 해야죠. 에너지 덴시티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린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쓰게 되면 아마 기존의 이 배터리보다 살짝 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LFP의 에너지 덴시티는 NCM의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0% 7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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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부피를 그 정도 올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갭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에 적용을 한다면 레인지가 줄겠죠. 과연 레인지가 줄었을 때 그거를 환영할 만한 소비자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LFP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에너지당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혹은 무게당 에너지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적을지언정 무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글쎄요. 차가 무거워지면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비죠, 여기선. 전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높은 건 이해하는데 과연 불량률을 얼마나 줄일 거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은 없고 결국 글쎄요. 뭐 일단 프로덕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안타깝게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중국제 이제 전기차를 아직은 받아보기가 어렵고 향후 계획만 있지 언제 이게 과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은데 과연 중국제 전기차가 들어올지도 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뭐 좀 더 이렇게 체감하는 데이터를 얻긴 힘들겠지만 그런 이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은 맞으나 불량률 그리고 에너지 덴시티는 뭐 여전히 낮을 것 같고 과연 이 쇼트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니까 기술력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중국제 배터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담과 이제 아는 지식을 좀 공유해 드리면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를 이 부스트보드를 타고 참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대중교통보다는 좀 한 몇 마일 몇 킬로 그러니까 캠브리지나 보스턴의 그 찰스강 주변을 많이 이렇게 보드를 타고 참 많이 즐겼는데요. 참고로 안타깝게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거 미국 회사인데요. 망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분야의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이볼브라고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인데 얘가 좀 주행거리도 많이 가고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불량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스케이트보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투로 다퉜는데 얘네가 중국제 LFP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망했죠. 물론 지금도 이 회사는 살아남았는데 이제 1위 자리를 부스티드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 핵심이 가격이 좀 비쌌지만 배터리가 좋았기 때문에요. 이 두 보드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배터리입니다. 참고로 이게 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여기다 다 넣은 건데 얘도 밑바닥이 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인데 얘가 중국제, 이 이볼브가 중국제 배터리를 썼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펙은 좋은데 볼티지 세깅이 일어납니다. 볼티지 세깅이 뭐냐면 처음에 풀로 찼을 때는 성능이 잘 나오다가 이게 LFP 배터리의 이것도 단점입니다. 한 반쯤 한 50% 정도 이제 배터리 잔량이 남으면 갑자기 속도가 줍니다. 이게 볼티지 세깅인데 볼티지가 드랍돼가지고 출력이 안 나와서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맞긴 한데 그 주행거리를 볼티지 세깅 없이 그러니까 풀 스피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벌써 오면은 속도가 감소돼요. 예, 속도가 표시 속도를 못 냅니다. 한 70% 80% 그 볼티지 잠량이 이제 배터리 잔량이 한 20% 남으면 거의 아마 속도가 반도 안 나옵니다. 진짜 기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이 보드를 산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로 개조하는 일을 못하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 부스트보드는 어떤 배터리를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진짜 배터리 잔량이 1%가 남을 때까지 혹은 2%가 남을 때까지도 풀 스피드가 거의 가능합니다. 진짜 딱 빵이 돼도 0으로 딱 돼도 그제서야 이제 볼티지 세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제 배터리의 문제들이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만약에 실른다 그러면은 이제 충전 잔량이 50% 남았을 때 가속을 풀로 쳤는데 풀 가속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게 겪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오스트리아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는데 이 회사 이제 미국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이런 소형 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인디비주얼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테슬라 자동차의 작은 버전이죠.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냥 취미로나 가끔 타고요. 여기 이 동네에서는 뭐 출퇴근을 이걸로 할 수는 없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회사가 근데 참고로 왜 망했냐면 이 회사가 미국에서 너무 뜨다 보니까 이제 이걸 카피한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와우고, 이게 제가 샀을 때 1,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 가격이 1,500불인데 지금 거의 동등한 스펙의 보드가 600불에 나오니 이게 중국제거든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 친구들이 중국 회사거든요. 중국제 회사인데 중국 배터리를 쓸까요? 딴 나라 배터리를 쓸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초반에 중국제 배터리 썼다가 욕 돼지게 먹고 지금 한국 거나 일본 걸 씁니다. 아니면 추가금을 더 주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거나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대놓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 배터리를 씁니다. 중국제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 제조회사에서 자랑스럽게 이걸 대문짝하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 중국제 배터리 안 쓴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삼성 배터리를 써서 우리는 되게 성능이 좋다고 무진장 광고를 합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현재 일렉트릭. 근데 아니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에서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차에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 유명한 또 회사가 엑스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에서도 어떤 모터를 썼냐, 허브 모터를 썼냐, 벨트 드리븐 모터를 썼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미제가 이제 벨트 드리븐 모터를 쓰고 이제 중국제가 싼 허브 모터를 했는데 이것도 많이 개량이 돼서 이제 중국제들도 이런 벨트 드리븐으로 다 쫓아왔는데 어쨌든 가격은 이러니까 다 망하죠. 야, 이제 얘들도 가격 압박이 시달려서 부스티드 보드도 1,000불대로 왔지만 그 반값에 쳐들고 오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회사 그래서 파산했거든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 엑스웨이 이게 아마 중국에서 가장 이제 알려진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 왜냐면 제가 이거 살 때도 이 회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라이엇이라는 건 이제 벨트 드리븐, 거의 뭐 미국 걸 다 카피해서 만들죠. 얘네는 소니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다른 이제 얘네뿐만 아니라 중국제 지금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개인데 어느 누구 제가 한 4-5개를 더 찾아봤는데 중국제 쓰는 중국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사뇨? 소니? 아니면 삼성 SDI? 심지어 LG 거도 쓰더라고요. LG캠 쓰지 어떠한 회사도 자국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새로운 배터리를 런칭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중요한 건데 중국제 배터리를 쓰게 되면 문제가 배터리 잔량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에 남는 양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사기 전에 허접 진짜 처음 입문했을 때 중국제를 썼거든요. 저도 이게 사실 이게 두 번째 보드입니다. 첫 번째 보드가 아니라 두 번째 보드인데 중국제 보드를 사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반이 남았다가 갑자기 어딜 가게 되면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칩도 거지 같아서 칩이 문제인지 셀이 문제인지 리모트 컨트롤이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배터리 잔량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한 20% 남았다가 빵 되더니 그냥 확 서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안전상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니 거 썼다고 그러고 애큐러시가 높다고도 광고를 하죠. 이게 왜냐면 초기에 정말 저가로 밀고 왔는데 너무 성능이 거지 같아서 제가 이거 이미 살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혹해서 중국제를 싸게 하나 샀었거든요. 그거 버렸죠. 진짜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명이 높아서 이 회사들도 이런 걸 광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중국제가 차에선 다를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큰 회사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건 좀 변수가 있겠죠. 있긴 한데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로 본 현재 중국 배터리는 글쎄요, 아직 자국에서 조립해주는 회사도 자국세를 안 쓰는데 가능성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